자, 이번에는 이제 내부 수익률법 볼게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정의가요, 되게 간단해요.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자, 볼까요? 우리가 MPV를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I0, 캐시프로우, 그다음에 캐시프로우 2, 이렇게 갔어요. 캐시프로우 N까지. MPV를 0으로 놓은 다음에요. 원래 그 밑에 할인율이 있었잖아요. 요 할인율을 IRR이라고 한 거예요. 1 플러스 IRR의 제곱. 1 플러스 IRR의 I, 잘 안 써지냐? R의 N승. 즉, MPV를 0으로 놓은 다음에, 이게 수식이 하나죠. MPV를 0으로 놓으면 수식이 하나인 상태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그죠? 투자 금액 다 알 수 있잖아요. 계산해야 될 변수, 이거를 IRR이라고 한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이 아니었으면, IRR 대신에 R 쓰면 이게 곧 수년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할인율 대신에 MPV라는 어떤 계산되지 않은 값 대신에 그 값을 0으로 놓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할인율이 바로 IRR, 내부 수익률이다. 자, IRR은요, 이렇게 썼어요. 원래 풀네임이, 여기 영어가 안 써있구나. 교재라서. Internal Rate of Return이에요.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은 MPV라고 해가지고 그 용어 자체가 이해가 갔잖아요. 근데 IRR은 내부 수익률?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단어가 직관적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이 현상이 안 돼요. 왜 그럴까 보니까 봐봐요. 요 수식에서 그냥 계산된 거잖아요. 수식 안에서 인터널, 그렇죠?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 그렇게 맞아요. 자, 그러다. 그럼 내부 수익률의 의미는 어떤 거냐?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기업은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할인율은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기업이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되는 수익률. 우리가 그걸 재투자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세가 이제 80세인 어르신이에요. 이 어르신은 1년에 물가가 3%만 올라가요. 그러면은 현재 100원의 가치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1년 후에 이 100원이 얼마가 돼야 돼요? 103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얻게 돼야 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요, 기업이 아무 활동을 안 하더라도 기업의 자산이나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같이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기업들도. 그거를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 요구 수익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다른 말로는 기대 수익률, 넓은 의미로는 뭐 이자율, 다른 말로는 자본 비용,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자, 어쨌거나 요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어떤 걸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에요. 할인율이라는 거는 내가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 수익률이고, 다른 말로 이 할인율은요,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자금을 채권자하고 주주한테 빌려가지고 기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채권자하고 주주도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너 나한테 최소한 이 정도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최소한의 수익률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 이자 얼마 줄래? 만 원만 할수록 좋죠. 그죠? 뭐 10,000%, 10만 %,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만큼 많은 이자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우리가 가격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소치는 돈 안 주는 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가 중요한 거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받을 최소치예요. 그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도요,
이 채권자하고 주주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나 주주 입장에서 나는 이 기업에 이렇게 자금을 공유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률은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자본 비용을 돈을 쓰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에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주주 입장에서는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 되고, 다른 말로 또 할인율도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또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도 되고, 굉장히 이게 동의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같은 개념인데 약간 상황에 따라서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자, 어쨌거나 기업이 100이라는 걸 투자했어요. 근데 100이라는 돈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채권자하고 주주가 공유한 거예요. 그럼 채권자하고 주주가 1년에 나 너네한테 돈 빌렸으니까 10%만큼 수익을 얻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빌렸어요. 그럼 기업은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15% 수익이 나는 게 있고, 투자해서 1년에 8% 수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자라면 이걸 A 투자한, B 투자한, 그러면 어떤 거 투자할래요? 당연히 A 하겠죠. 왜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10%로 돈을 빌려다가 15%의 투자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내가 10%로 돈을 빌려다가 8%의 투자 수익이 났으면 8% 투자 수익 났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바보죠. 왜냐면은 원가가 10%인데 내가 버는 게 8%면 마이너스 2%나 손실 본 거잖아요. 자, 내부 수익률은 뭐냐? 요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고, 얘는 뭐랑 비교되냐? 내가 빌린 돈, 이거를 할인율.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의사결정은 간단해요. 독립적인 투자안이 있으면요, 나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할인율은 다른 말로 자본 비용, 이것보다 높으면 투자를 선택하고, 낮으면 선택하지 않고, 상호 배타적인 투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으면 여러 가지 투자 중에서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온 거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거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얘도 보면은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세상에 장점, 단점은요, 무언가랑 비교해야지 장점,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장점, 단점 얘기한다는 건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 NPV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장점, 단점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른 투자안에 대해서도 말할 텐데, 거기에 대한 비교 대상이 누구냐? 비교 대상은 NPV예요. 그러니까 NPV보다 좋은 점, 혹은 NPV처럼 좋은 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점은 NPV보다 안 좋은 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점은요, NPV보다 좋은 점도 포함하고 NPV만큼 좋은 점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얘도 화폐의 시한 가치를 고려해요. 그렇죠? 이거 NPV하고 똑같아. 현금 흐름을 투자안으로 평가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경영진한테 저희 A 투자하면요,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0%고요. B를 투자하면 15%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영진은 야, 수익률이 A가 좋네. 투자하자. 근데 NPV는 이럴 수 있죠. NPV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A 투자하면요 10을 벌고요. B를 투자하면 8을 벌어요. 야, 그래? 그러면 A가 좋은가 B가 좋은가? 절대 금액으로는 A가 좋은 것 같은데 A 투자하는데 A 10만큼 얻는데 얼마큼 돈 들지?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수익률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원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A 투자하고 B 투자가 있어요. A 투자는 NPV가 10이었고 B는 9예요. 자, IRR로 본다면 내부 수익률, 얘는 1%고 얘는 100%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좀 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문을 안다고 가정하니까 NPV하고 IRR이요 서로 이제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는 재무관에서는 NPV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라고 해요. 근데 투자 금액까지 보니까 얘는 10을 얻기 위해서 1000을 투자했고 얘는요 9를 얻기 위해서 1을 투자했어요. 그럼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B가 훨씬 좋죠. 물론 1하고 9하면 이게 100%가 아니라 한 900%는 돼야 되겠죠. 원금까지 빼면 한 900% 돼야 되고, 뭐 그렇지만 이런 수익률의 어떤 구체적인 숫자들은 이제 차지하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1은 수익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IRR 기준으로는 A보다 B가 훨씬 커요. 근데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B가 작아요. 근데 NFB는 A가 커요. 근데 우리 제목 안에서 본다면 NFB를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정보를 주어지면 대부분의 경영진은 B를 투자하지 A를 투자하진 않아요. 자, 왜냐면은 NFB 입장에서는 절대값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건 NFB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근데 IRR법은요. 투자 이론에 대한 효율성을 알려줘요. 경영이라는 거는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이런 효율성에 대한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표현돼서 경영자 입장에서 이 효율성까지 고려해서 이해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NFB에 대한 단점들을 더 많이 봐야 돼요. NFB는요, 첫 번째가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다. NFB가 아니라 IRR은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NFB는 우리가 해가 하나 나오잖아요. 왜냐면 NFB하고 마이너스 I0, 뭐 캐시프로 1, 뭐 1 플러스 R, 투자 기간이 2년이라고 할게요. R의 제곱. 그러면은 우리가 얘 알죠? 투자 금액. 캐시프로 알죠? 얘 알죠? 그다음에 R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숫자로 나와요. NFB는 해가 하나예요. IRR은 볼까요? 우리 여기 식 3-5를 보면은 얘는 다르게 보면은 Y는 그렇죠? 뭐 X분의 1 플러스 네모 그다음에 X1분의 1 플러스 네모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XN에다가 1 플러스 네모의 N승이에요. 이게 분수함수처럼 생겼잖아요. 우리가 Y는 1분의 X 이게 분수함수죠. 근데 이 분수함수도 심플하게 보면 1차 분수함수와 얘는 2차, 3차. 자, 우리 1차식에는 해가 몇 개죠? 한 개야. 2차식은 해가 두 개야. 3차식은 해가 세 개죠? 3-5는요, 몇 차식이에요? N차식이죠. 심플, 넓게 본다면. 해가 몇 개일까요? N개가 나오겠죠? 그럼 해가 IRR을 계산했는데, 그죠? 어떤 건 마이너스 10%, 어떤 건 20%, 어떤 건, 10% I야. I라는 건 허수잖아요. 왜냐면 허수도 나올 수 있겠죠?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숫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X는 얼마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해서 이렇게 허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IRR을 계산한다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럼 해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어떤 게 진짜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여러 개 나오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가 복수로 존재하거나 해가 없다라는 건 이제 뭐가 없냐면 실수해가. 근데 사실 허수해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치만 제가 여기 보시면 데카르트 부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언제 그러면 해가 여러 개가 나오냐? 현금 흐름의 부호가요 바뀌는 숫자만큼 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1기, 2기, 3기, 4기, 5기예요. 0기고. 그럼 일반적으로 처음엔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현금이 나갔어.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와. 계속 돈이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간에 부호가 몇 번 바뀌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번 바뀌죠. 이런 경우에는 해가 한 개예요. 5차식이라 할지라도. 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 어떤 돈 나가는 거는 이제 고정돼 있어요. 마이너스고 이제 플러스인데 장사하다 보면은 적자가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도 흑자가 됐어. 흑자가. 그럼 얘는 해가 몇 번 바뀌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한 번 바뀌었고 계속 가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한 번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또 한 번 바뀌었죠. 그럼 얘는 해가 총 3개가 나와요. 데카르트 부호 법칙은요. 부호가 바뀐 숫자만큼 해가 존재한다예요.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도 나왔던 거니까. 시험에서는 뭐 데카르트 부호 법칙 이런 얘기는 안 하고 NFB 같은 경우에 해가 총 몇 개냐, 현금 흐름이 반복된 현금 흐름의 부호가 바뀐 숫자만큼 서로 다른 해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수학자예요. 이 데카르트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다 모르겠는데 세계사 시간 보면요 르네상스라는 걸 배워요. 르네상스 역사를. 그 르네상스 중에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카르트가 이 보카치오라는 지금으로 보면 완전 야설이죠, 야설. 야설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왜냐면 중세 때는 이런 거잖아요. 모든 문학이 신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야설은 주인공이 사람이야. 그래서 요 데카르트의 보카치오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저 어릴 때,
요 보카치오라는 뭐 예를 들어 뭐 에마 부인처럼 이런 성인물이 보카치오가 있었어. 저 어릴 때는요 길거리 담벼락에다가 극장이 있어가지고 뭐 CGV 이런 게 없어요. 무슨 국도 극장 뭐 이상한 극장 있잖아요. 그 그냥 극장 체인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냥 극장 표 끊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중간에 내쫓지도 않고 표검사도 그냥 들어갈 때 한 번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극장이에요. 그때 이제 보카치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보카치오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이거 거의 야설이야 야설. 배경이 이런 거죠. 이제 중세 시대 때 패스트라는 이제 병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보카치오가 살던 시기에도 이 패스트는 과거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 패스트를 피해 가지고 사람들이 수녀원에 모였어. 남자 여자가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료하니까 서로 재미있는 야설 얘기나 하자라고 해서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카치오예요. 그 야설 쓴 게 데카메론인가? 데카르트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뭐 철학자이자 무슨 문학가이자 수학자이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뭐 말이 좀 딴 데로 했지만 그 데카르트가 만든 게 요 부호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IRR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 재투자에 대한 가정이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재투자라는 거를 MFB에서는 이제 할인율 혹은 재투자 수익률로 재투자를 가정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돈의 뭐랄까 가치가 재투자로 인해서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질적인 가치가. 근데 얘는 재투자를요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야. 뭐냐면 0기, 1기, 3기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때 100을 투자하고 요때 50이 들어왔어. 50을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간 할인율이 10%인데 요거의 IRR이 1000%야. 1000%라고 할게. 1000%. 1000%. 그럼 얘는 뭐냐면 요 50이 1000%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 1000%씩 이렇게 높은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업 계획가 흔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찮게 내가 이렇게 IRR이 1000%인 사업 계획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 투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기는 돈들이 계속 이렇게 우연찮게 내가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인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1주, 2주, 3주라고 해볼게요. 친구끼리 돈을 모았어. 우리 10만 원 모았어 다. 5명이서. 그래서 로또개를 해서 로또개. 그래서 로또개는 뭐냐면 우리가 1등이 나오든 2등이 나오든 있는 돈 가지고 요 지금 10만 원을 이제 로또로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러면 일주가 지나면 또 10만 원 중에 일부가 당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또 로또를 사고 또 다시 또 로또를 사고 이렇게 3번 사기로 했어.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재투자 수익률이 IRR이라는 건 야, 10만 원어치 로또 샀는데 일주 지나니까 와 1등이 당첨됐네. 그래서 당첨금이 10억이야. 10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으면 투자 수익률이 얼마예요? 커. 엄청 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커. 계산기 해봐야겠죠. 그리고 얘기는 이 10억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투자하는 거야. 근데 또 1등이 또 되는 거야. 또 10억을 또 투자해. 또 1등이 되는 거야. 계속 이걸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재투자 수익률이 IRR이라는 건.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얘가 너무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가치가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MFB는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게 우리 재무관리의 대전제예요. 얘 입장에서는 1원에 대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거랑 좀 멀어요. 얘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죠. 장점이라는 게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어떤 좀 의사결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다. 단점은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별로 안 좋아. 예를 들어 A는 자 A하고 B가 있어요. IRR이 있는데 야 보니까 300%야. B는 2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알면 A가 좋은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코인을 투자했는데 A는 300%고 B는 20%야. 투자 금액 얼마 투자했냐? 얘는 10원 투자했어. 그래서 300% 해봤자 3배잖아요. 총 30원 벌었어. 얘는 10억 투자했어. 그래서 총 2억 벌었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래요? A 할래요? B 할래요? B가 훨씬 더 낫겠죠. 이때는 또. 왜냐면
절대 금액으로 얼마가 더 증가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얘는요. 총액을 모르기 때문에 1원이라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한테 유리해요. 그러나 이런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그죠? 어떤 재무관리에 MFB, 그러니까 IRR이 제일 큰 투자한들만 선택한다고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느냐? 극대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이제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고 했는데 지금 뭐 엑셀이 있어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계산돼요. 요거 다음 페이지는 요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거 좀 얘기해요. 자, 보시면 이미 설명드렸는데 요 3년짜리 투자라고 한다면 MFB는요. 이런 거잖아요. 요게 MFB 수식이면 양변을 그러니까 그죠? 1 플러스 R에다가 3승을 곱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초기 투자가 연간 이만큼 되는 거고 중간에 현금으로 생긴 게 요만큼 되고 얘가 이만큼 되고 그러면은 중간에 모든 돈들이 요 R이라는 걸로 재투자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R로 재투자한다는 건요. 똑같이 되면은 모든 기간이 모든 현금 흐름이 IRR로 재투자되는 이런 얘기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말로 얘기한 거고 여기에서는 좀 수식으로 보여준 거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MFB는 상관없지만 IRR을 얘기할 때는요, 암묵적으로 투자형 현금 흐름을 가정했어요. 투자 현금이란 건 뭐예요? 지금 돈 나가고 나중에 돈 들어오는 거. 근데 보면 차입형 현금 흐름도 있죠. 쉽게 말하면 기업이 차입을 한 거예요. 차입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차입하면 캐시플로우가 오늘 돈 들어와요. 그러면 앞으로 요 차입 3년 동안이면 중간에 이자 내고 마이너스 큰 마이너스 원금까지 이런 식으로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차입형 현금 흐름에서도 IRR을 적용할 수 있냐? 근데 요거면은 요때 차입형 현금의 IRR이 20%고 회사의 자본 비용 혹은 할인율이라고 할게요. 할인율이 10%야. 그럼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예요? 투자안에 20%라는 건 이런 차입형 현금이잖아요. 내가 차입 이자율이 20%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는 10%에 차입할 수 있지만 너한테 빌리면 20%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IRR이 할인율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의 양상에 따라 가지고요. IRR은 요게 투자해야 되나?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다라는 게 이 IRR의 또 단점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 차입형 IRR은 자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이거 20%야. 근데 IRR이 10%야. 그 얘기는 내가 요 차입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이자 10%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원래 빌리는 돈은 20%인데 나는 더 싸게 빌릴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 오히려 IRR이 이런 경우에는 IRR이 K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뭐랄까 가치가 증가한 거고 이쪽 부분은 자본 비용은 5%인데 IRR은 20%예요. 이 IRR이 차입형 현금에서는 내가 차입 이자율이니까 우리 회사가 5%로 차입할 수 있는데 왜 미쳤다고 10%로 차입해? 20%로 차입하면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형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요 차입 이자율하고 자본 비용을 또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투자 현금이랑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의사결정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지 않겠느냐? 예제 6번을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아래의 표와 같은 현금 흐름을 보여준대요. A, B 둘 다 투자해야 될지 혹은 어느 한 투자만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래요. 자, MFB 방법에 의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IRR 방법에 의한 경우 어떤 투자 의사결정하냐? 자본 비용이 10%다. 즉 할인율이 10%예요. A 투자는 100이 돈이 나가고 나중에 돈이 들어와요. 이런 걸 이제 투자형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B는요. 오늘 돈 나가고 이제 돈을 갚아가는 거예요. B는 이제 차입형 현금이에요. 자, MFB를 본다면 우리 그냥 심플하게 해설을 볼게요. A는 마이너스 100 돈 나갔잖아요. 그리고 80 들어왔죠? 들어온 거를 할인율 할인해. 38.8이에요. MFB 양수죠. 해요, 안 해요? 오케이. 넌 투자해. MFB 기준으로. B는요. 돈이 100 들어왔어요. 80하고 45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9.9야. 투자해, 안 해? 너는 하지 마. MFB 의사결정에서는요. A하고 B 뭐 해야 되냐? A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A는 MFB가 양수니까. 자, IRR은요. MFB를 0으로 놓고 할인율 계산하면 돼요. IRR은 37.9예요. 얘는 18.1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IRR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자본 비용이 10%잖아요. 근데 A는 IRR 37.9, B는 18.1, 둘 다 10%보다 크니까 A, B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입형 현금이니까 오히려 18.1이라는 의미는 차입형 현금을 위해서는 차입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자본비용이 10%다. 즉 우리 회사가 지금 남들한테 원래 10%에 차입할 수 있어. 언제든지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너가 나한테 18.1%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네. 그럼 난 너한테 돈 빌려야 돼? 빌리지 말아야겠죠. 근데 IRR을 기계적으로 이제 적용하면 요 B 투자안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안의 성격까지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IRR에 따르면 어떤 투자 결정을 해야 되냐? 둘 다 투자해야 되냐? 뭐 좀 볼까요? 그래서 둘 다 보면은 처음에 돈이 들어와요. 돈이 나가네. 둘 다 차입형이죠. 단순하게 IRR을 계산하면은 4.4, 18.1이에요. 자, 보시면 자본 비용이 10%예요. 자본 비용이 10%면 IRR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쓴다면 A는 투자하면 안 돼. B를 투자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차입형 투자이기 때문에 요 4.4, 18.1이라는 건 사실상 차입 이자율이에요. 그러면은 차입 이자율이 A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를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PV로 또 볼까요? NPV를 보면은 A는 11.2, B는 마이너스 9.9예요. 그러면은 NPV 기준으로는 A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IR도 우리가 한번 꼬아가지고 다시 해석하면 A를 선택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요거 얘기도 이전 예제 6번하고 똑같이 IRR의 경우는 이 현금 흐름이 차입형인지, 그죠? 아니면 대출형인지 이거를 고민해가지고 차입형인 경우에는 IRR과 자본 비용을 계산해서 자본 비용이 IRR보다 클 때 그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형인 거는 IRR이 자본 비용보다 클 때 투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IRR은 조금 NPV에 비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돼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NPV가 더 우수한 거 아니냐. NPV는 그런 불편한 거 생각 없이 그냥 NPV가 양수인 상태에서 제일 큰 거 선택하면 되는 거야. 혹은 독립적인 투자 아니면 그냥 NPV가 제일 큰 거, 0보다 큰 거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이제 혼합형 현금 흐름은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아까 데카르트 부호 법칙에서 부호가 바뀐 거 수만큼 현금 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IRR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해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NPV보다는 열 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이 수년제 가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